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현재 가격은 697원으로 오늘 날짜 고가 706원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반등의 이유로는 거래량의 총 보유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직접적인 자금에서 간접적인 자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 고래들이 움직여준 만큼 다시금 자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곧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자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끝나고 지금 봄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플은 아직까지 홀로 겨울을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지쳐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송이 더 길어질 것 같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차트 움직임에서 강세 패턴은 유지되고 있고, 현재 저점 신호가 발생한 부분에서 완벽한 바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플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횡보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코인들보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리플은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이 올라가는 그 수치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이제 이 강세 모멘텀에 차트의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 저점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코인 동향과 리플 주요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리플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나와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 관련된 모든 자료와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즉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모든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밀키블 크립토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20년도가 이 알트의 불신 단계에 있었고 지금 현재도 불신 단계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불신 단계 이후에 알트 시즌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불신 단계에서 그 다음은 알트 시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기한 건데요. 현재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제 곧 알트코인의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 리플 역시 이 알트 시즌에 맞춰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 속보를 통해서 XRP가 올 들어 첫 데드크로스를 만들었다. 이 데드크로스는 일반적으로 후행지표로 간주되며 이미 토큰이 과매도됐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XRP 데드크로스는 완벽한 바닥 단계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우리 리플이 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제 여기 라인 단가가 마지막 바닥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신다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리플과 SEC 소송 중에 이 기간 판매 관련한 부분에서 SEC가 벌금을 책정하기 위해 리플사에게 22년도와 23년도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간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최근에 법원이 이를 승인해주면서 리플사가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날짜 속보를 보시면 미 법원에 XRP 판매 등 서류 기한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기한에 맞추기 위해 문서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즉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플을 볼 때 지금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기간 판매 관련해서는 SEC에게 리플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 판매 관련해서는 벌금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나머지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4월 정식 판결에 따라 마무리가 될 건데요. 2차 판매에 대해서는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리플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게 보고 있죠. 결과적으로 소송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와준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다크 디펜더가 최근 XRP의 차트를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강력한 이 상승형 깃발 패턴에 5 웨이브가 만들어졌고 이제 곧 돌파를 해줄 움직임이 나와줄 때다라고 했습니다. RSI 지표에서도 과매도 구간이 나타났으므로 이제 상승으로 움직여 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주말 사이 설 연휴 동안에 우리 리플이 폭등을 만들어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모든 자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리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불신이 높은 상태인데요. 지금 그러면 움직임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진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 그 관련된 자료를 확인되자마자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즉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라도 자료 받아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이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렇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었죠. 3년이라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작년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고요. 2차 판매에 대해서는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었죠.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증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하위 테스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상황이죠. 앞서 올해 2월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한 내용은 바로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조치는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래서 SEC가 리플에게 처음 제시한 벌금 금액은 이렇게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리플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시면 이 SEC의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RP 판매의 대다수,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이 벌금으로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90% 이상은 벌금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리플에게 어떤 걸 요구했냐면 바로 이 재무제표와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이 XRP 판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두 차례나 법원에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SEC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으로서 지금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SEC는 법원이 강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법원에 이 기간 대상 XRP 판매 계약서 및 작성 명령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뭐냐면 리플의 재정 최대치를 과태료로 때려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뽑아 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리플은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조기에 요구했던 벌금과는 다른 금액이 될 거고요. 리플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리플사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만큼 지불할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90%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10% 내외의 판매 액수에서 그 벌금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합의금 액수가 정리되고 나면 남은 소송은 4월 정식 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리플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건 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1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소송 내용에서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던 그 토큰들 목록 중에는 리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즉 SEC도 이미 2차 판매 XRP 자체 토큰에 대해서는 비증권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생각이죠.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이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이 하위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리플 판결에서도 이 하위 테스트가 적용이 됐죠. 이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 즉 코인베이스 측 사람이죠. 이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 판사 토레스와 SEC와 테라폼 랩스 판사, 제드 라코프 판사는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SEC 입장에서도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SEC는 항소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적 승소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4월이면 리플은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리플은 상단 지지선을 깨고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고 지금 현재 강력했던 지지라인 이 730원도 깨고 내려와줬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 패턴 내의 하단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강세 흐름은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 700원 선이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또 행보를 할지 모르니까 이 움직임이 나와주면 그때 제가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모든 자료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있으셨다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대응해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 연휴에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차트 움직임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